선생님께서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만 67세입니다.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젊었을 때 학교 졸업하고 생명과학 분야에서 약 한 20년간,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로서 한 12년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연구 쪽에 일을 하시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근무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삼성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다가 뜻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미국의 한 의학연구소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급여 수준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삼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다고 했는데 80년대는 뭐 제가 한 45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 넘어가서 쓸 때는 얼마 정도로 받으셨어요? 그때는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한 80만 원에 계약을 붙어갖고 마지막 2년 후에는 200만 원에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죠. 그때 당시 평균적인 건 얼마 정도였나요? 제 직속 부장급이 68만 원을 받았을 때가 제가 80만 원을 계약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사가 아마 그때 130만 원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이사가. 제가 200만 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죠. 선생님께서는 최고 연봉은 얼마를 받으셨던 건가요? 제가 2002년도에 약 1억 정도, 정규적으로는 월 800만 원. 정확히 은퇴는 하셨을까요? 네,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셨을 때 심정은 조금 어떠셨나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의기양양해가지고 은퇴에 대한 큰 불안은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은퇴해서 노후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자신만만함. 근데 막상 지금 나이가 들어서 사회적 제한이 따르고 보니까 이거 은퇴 후에 노후 생활 자금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하는 걸 절실히 이제 느끼게 된 거죠. 혹시 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올해 아마 85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납부하신 연금의 총액을 알고 계신가요? 약 한 2천만 원 정도, 정확한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연금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이 1990년대 말쯤, 그 이전에는 삼성 같은 데나 기업 퇴직금이 주로, 그때 제가 사업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불입을 못했던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상당히 좀 후회스럽습니다. 후회스러우시죠? 예, 엄청나게 후회스러운 거죠. 사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우연찮은 기회에 지인과 동업하면서 지인들이 전부 다 저한테 다 떠넘기고 도망을 가다시피 갔어요. 그래서 그 뒷수습을 하려고 연금을 따로 넣는다, 부동산을 투자한다,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내 있던 부동산을 다 팔았으니까 그때 강남의 아파트가 45평대 정도 되는 게 6억에서 7억 정도 갔었어요. 그거 하나 날렸죠. 동업하셨던 친구분들이 빚을 넘기고 가신 건가요? 그 사람들 역시 사업에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영업 활동도 좋았지 않았고 하니까 저한테 대표회사를 다 서류를 떠넘기고 도망가다 보니까 그 수습을 제가 다 예를 들어서 이런 청구는 다 저한테 오니까 제가 다 수습을 해야 되죠. 처음에 저하고 할 때는 자금이나 영업력은 다 될 테니까 연구개발만, 제품 연구개발만 하면은 된다, 같이 동업을 하자, 조그마한 아이디어 가지고 창업해서 코스닥에 상장만 되면 우리 같이 동업하자. 그것이 제가 결정한 것이 가장 저한테 큰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들이 사업의 순간이실까요? 그렇죠. 누구나 다 후회는 있겠지만 경험도 없으면서 의욕만 가지고 사업길을 들어섰다는 것이 가장 저한테는 치명적인 실수였죠. 그렇게 실패의 길을 걸으셨는데 또 사업을 도전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른 길 대책이 없으니까 또 새로운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을 보낼 수도 없는 나이고 다시 취직을 하려 그러면 연령 제한이 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근데 되게 스펙이 높으신 편이시잖아요. 삼성을 나오셨고 또 미국에서 연구소를 다니셨고 재취업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더 어려운 거죠. 너무 이제 하이 퀄리티라서 부담스럽다는 거죠.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터득한 건데 네.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 많은 학력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세대들만 해서도 학력을 되게 중요시 하셨잖아요. 막상 사회에 나가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던가요? 적당히 그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학력은 필요하겠지만은 이제 오버 퀄리티가 되면은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는 부장급을 필요로 하는데 이사급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오버 퀄리티가 되는 거고, 과장 정도의 직급의 직책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부장급이다. 그러면 그것도 또 오버 퀄리티가 되니까 인사 규정상 그런 것이 제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업을 할 때는 지금도 느끼고 있고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의 이제 경험이죠. 일반적인 학문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거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에는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정말. 현재 사회 구조가 취업난에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기의 나름대로의 경영을 통해서 자기를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죠. 젊었을 때 실패하면 또 할 기회가 있지만은 저는 너무 늦게 실패를 하니까 일어나기가 좀 어려웠다는 거고, 남이 하니까 나도 같이 한다,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자기가 어느 그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조금 축적한 다음에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까요? 직접 해보니까 사업은 나 혼자만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공감을 이끌어드려야만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제품이면 제품, 기술이면 기술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남의 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생각하시기에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일까요? 참 그거는 어려운 건데, 제가 선진국을 보면은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서 노후가 되면은 그걸 되돌려 받는 피드백을 해서 노후 생활을 보장시키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인데, 그 외에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축적을 한 다음에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느 것이 더 현명한지는 그 사람의 개인과 능력에 따라 다르고, 젊었을 때는 스스로 조금씩 저축을 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 분들께서 연금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납부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연금 제도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사회보장 보험인데, 노후 생활을 보장을 받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에 대한 반대하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국가가 다 떼먹지 않냐,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시행되고 나서 연금을 받아보니까 자기의 구입했던 연금보다도 수십 배 많이 받으니까 참 좋다는 제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인식이 전환이 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금이 고갈된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80년대 이후의 국민들한테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신감이 오게 되는 거죠. 궁금한 선생님께서 현재 한 달 노후 생활비가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보통 20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뭐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예외라서 나가야 할 돈들이 있기 때문에 350에서 500 정도는 되어야 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노후 자금은 얼마를 모아야 괜찮을까요? 저는 한 10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직장 생활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가끔 가다가 여행도 다니고 1년에 한 서너 번 간다고 치면 한 500 정도 잡고, 뭐 이래저래 살고 하면 한 10억 정도면은 내 평생 다 쓰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그러면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을 위해 짧은 조언들 좀 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 있는 것은 스스로 자기 앞날을 생각해서 그 앞날이 또 안정됐든 안정되지 않을 것을 떠나서 그런 측면이 아니라, 내가 몇 년 후에는 은퇴할 것이다,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미리 젊었을 때부터 일정한 자금을 모아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